안녕하세요. 김영감입니다. 오토하키 A to G 세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GUI 업그레이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목차를 보시면 GUI 좌표 설정 방법들, 그룹박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GUI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GUI 좌표 설정 방법들입니다. GUI를 꾸미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에 필요한 요소들을 시각적으로 표시를 함으로써 보기 좋고 사용하기 편하게 만드는 걸 의미를 하고요. GUI 요소들을 생성할 때 좌표를 설정하는 옵션을 사용을 합니다. 기초 강의에서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도 강의를 다 보셨을 거라고 믿고, 기초 강의에서는 이제 X, Y 좌표 그리고 넓이와 높이를 모두 지정을 해주는 걸로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오토하키에서는 좌표를 직접 설정하는 방법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다른 방법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것들을 오늘 제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들 중에서 본인한테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제가 링크를 하나 달아놨는데 이제 오토하키에서 제공되는 더큐먼트 페이지고요. 포지셔닝 앤 사이징 오브 컨트롤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것들이 GUI 좌표 설정하는 옵션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막 내용이 많이 적혀 있는데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알기 쉽게 간추려서 오늘 준비를 한 겁니다. 좌표를 이제 설정을 하는 방법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기초 강의에서 할 때는 XY 좌표를 직접 지정을 해줘서 위치를 이렇게 정해줬는데,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디폴트 값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오토하키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좌표를 지정하지 않으면 좌측 상단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배치가 됩니다. 좌표를 지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여기 아래 예에서 보듯이 좌표를 적어주는 부분에 아무것도 적지 않으면 프로그램 화면의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이 요소들이 배치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생성된 요소가 있으면 이전 GUI 요소의 다음 줄에 생성되도록 기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GUI 요소 1번을 먼저 만들고요. GUI 요소 2번을 만들면 1번의 좌표를 기준으로 이 다음 줄에 이렇게 자동으로 자리를 잡아서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X 좌표만 입력을 하면은 혹시 행렬을 배우셨겠죠? 행렬이라는 게 요소들이 세로축으로 이렇게 나열되는 게 행이고 가로축으로 나열되는 게 열이죠. 이 행렬상에서 행에 해당하는 줄로 추가가 되고, Y좌표만 입력하게 되면 가로로 옆으로 나열되는 걸 이제 열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공대생이라서 행렬을 배웠는데 행렬을 안 배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행은 세로로 추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열은 가로로 추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넓이와 높이를 지정하지 않으면 GUI 요소의 기본값으로 생성이 되는데, 각 GUI 요소들마다 이 기본값을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크기로 생성이 되는 건 아니고요. 텍스트 같은 경우는 텍스트를 감싸는 크기로 생성이 되는 게 기본값으로 되어 있고, 다른 요소들은 요소들마다 각각의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해보시면 이 정도 크기로 생성이 되는구나 라고 아실 거예요. 여기 예제에 적으신 것처럼 GUI 요소명만 적고 좌표에 해당하는 값을 아무것도 안 적으시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화면이 생깁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Y만 입력하면 열을 추가한다고 했는데, 이 그림에서 보듯이 두 번째 줄에는 X 좌표만 추가를 해서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요소가 추가가 됐는데, 여기 세 번째 Y 좌표만 추가를 하면 오른쪽으로 GUI 요소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네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X이냐 Y이냐에 따라서 생성을 하는 것 같고요. 이거는 오토하키에서 이렇게 생성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이제 X나 Y 좌표 둘 중 하나만 쓸 경우 행이나 열로 추가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좌표를 지정하지 않으면 여기서 이미 생성된 요소가 있으면 이전 GUI 요소의 다음 줄에 생성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3번을 생성하고 나서 4번을 생성을 할 때 아무것도 안 넣으면 이 3번의 좌표를 참고를 해서 그 3번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생성을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좌표를 일일이 다 적어줬는데 이런 법칙들을 활용을 하면은 간단하게 주요 요소들을 배치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것 이외에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활용을 해서 좀 더 편리하게 GUI들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화면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GUI 요소들이 총 6개가 있고 여기 4개는 그냥 앞에서 봤듯이 나열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크기도 달라지고 위치도 이제 옆으로 나열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 GUI 요소 6번째 거는 큰 GUI 밑에 이렇게 배치가 돼 있죠. 이 화면을 구현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옵션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스크립트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똑같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스크립트가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제 뒤쪽에서 예로 보여드릴 거고 이제 GUI 좌표 설정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실습하면서 계속 봐왔던 옵션들이 X, Y, W, H입니다. 이건 각각 GUI의 왼쪽 상단 X좌표, 그다음 Y좌표를 의미하고 W는 넓이를 의미하고 H는 높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하실 때는 각각 문자를 적고 원하는 값을 입력을 하시면은 XY 좌표, 그 다음 넓이, 높이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이 밑으로는 처음 보시는 거죠. 제가 GUI 좌표 설정하는 옵션들을 색깔로 구분을 했는데 절대적, 상대적이라고 적어놨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절대적이라는 거는 프로그램 화면을 기준으로 여기가 0,0이겠죠. 그러면 이 0,0이라는 절대 좌표를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만큼 가면 여기는 이제 x가 100이고 y가 0인 지점이다. 이런 이제 좌표 개념이 절대적인 좌표 개념이고요. 주황색으로 상대적이라고 표시를 해 놓은 거는 전부 이전의 GUI 요소들을 참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토아키 GUI 구성하는데 섹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전 GUI의 좌표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값들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하나씩 살펴보면 XP, YP, WP, HP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 X, Y, W, H랑 매칭을 시키시면 되고요. 각각 의미를 보면은 이전 GUI의 X좌표, Y좌표, 그다음 넓이,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GUI가 하나씩 생성이 될 때마다 여기 변수에 있는 값들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걸 사용을 하실 때 보통 GUI를 겹쳐서 사용을 하지는 않죠. 그냥 바로 XP, YP, WP, HP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는데 XP, YP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적으면 이제 완전히 좌표가 겹치게 되는 거니까 하나를 XP 적었으면 YP는 높이는 달라지거나 YP 높이가 같으면 X 좌표가 달라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꾸미게 될 거예요. 지금 그냥 생각만 하면 혼동이 올 수가 있는데 뒤쪽에서 제가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하는 예를 들어놨으니까 이 4개가 가지는 의미가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앞에 그림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GUI 요소 1번을 생성을 했으면 이 지점이 XP, YP가 되는 거고 여기서 두 번째 GUI 요소를 생성을 할 때 X는 똑같죠. 그래서 X는 XP로 지정을 해주고 Y만 YP에서 이만큼 더해진 좌표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말로는 어려운데 직접 보면 쉬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R이라는 건데 앞서 설명했듯이 행을 의미를 하고요. 이제 행은 아래쪽이라고 했죠. 높이를 설정하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사용하는 방법이 R 다음 숫자가 들어가는데 이 숫자가 몇 줄만큼의 크기를 할당을 할 건지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R3이면 텍스트가 3줄이 들어갈 만큼의 공간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글자를 3줄 적을 수 있는 높이만큼 높이를 설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우리가 R이랑 H를 같이 적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둘 다 높이를 설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토화키에서는 이 두 개가 같이 적혔을 경우에 R을 참고를 합니다. H는 무시를 한다고 오토화키 아까 그 페이지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 중 하나만 그냥 적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XS, YS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섹션의 시작 지점의 X좌표, Y좌표로 의미하는 거고, 여기 XP, YP 사용하시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해서 상대적으로 좌표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섹션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옵션들을 사용을 하셔서 입맛에 맞게 이 GUI 화면을 구성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예로 이렇게 스크립트 하나를 적어 왔습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GUI 요소는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를 기준으로 적절한 위치에 생성을 하고요, 자동으로. 두 번째 GUI 요소는 XP, 아까 말씀드렸듯이 X좌표는 똑같죠, 이전 거랑. 그래서 XP로 세팅을 하고 Y좌표만 25만큼 내려온 지점에다가 이 GUI 요소 두 번째 요소를 생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XY 좌표를 안 적으면 이전 GUI 요소의 다음 줄에 생성이 된다고 했으니까 세 번째 요소는 XY 좌표를 지정을 하지 않았고요. WP로 이전 GUI 요소와 넓이만 같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GUI 요소는 아무것도 적어주지 않음으로써 3번의 다음 줄에 오도록 했고요. 그리고 여기 GUI 요소 5번은 Y 값만 설정을 해줘서 오른쪽으로 가로축으로 생성이 되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Y 좌표만 이제 0이 되고 X 좌표는 이전 요소들의 오른편에 이제 적절한 간격을 두고 생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R4라는 옵션을 줘서 텍스트가 4줄이 들어갈 만큼의 이 높이를 가지도록 했고, 넓이는 150만큼 세팅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GUI 요소는 바로 전 GUI 요소인 5번의 X좌표를 참고를 해서 X축으로 80만큼 뒤에다가 생기게 했고, YP 좌표가 이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75만큼 멀어진 곳에 생성을 하도록 설정을 한 겁니다. 자, 이거를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건 제가 이 스크립트를 그대로 옮겨서 미리 작성을 해 놓은 거고요. GUI 요소를 텍스트로 하고, 이거는 텍스트로 하게 되면은 테두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GUI 요소만 에디트로 만들었습니다. 옵션들을 보시면 제가 뒤에 또 바꾼 게 있는데 그게 저장이 돼 있네요. 똑같이 적혀 있죠. 이걸 실행을 해보면은 여기 제가 예로 든 그림이랑 거의 비슷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하실 사항이, 여기 Y를 0으로 했는데 오토화키에서 기본적으로 GUI를 좌표 지정 안 해주고 생성을 하면은 여기 마진을 두고 생성을 해요. 그래서 X 같은 경우는 11픽셀 정도고 Y 좌표 같은 경우는 한 4픽셀 정도 여유를 주시면은 좌표를 설정 안 한 거랑 동일한 마진으로 이렇게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사용을 해서 GUI를 만드는 거를 보셨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섹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토화키에서는 섹션을 나눠서 초기 좌표를 섹션별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섹션이 뭐냐? 이제 GUI를 처음 생성을 하면은 보기 편하게 그냥 여기를 0,0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0,0이죠. 그러면 이 지점을 기준으로 섹션이 자동으로 하나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섹션을 추가로 설정하지 않으면 섹션은 여기를 기준으로 하나만 존재를 하는 거고, 앞서 보셨던 XS, YS 좌표가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0,0이 XS, YS 좌표가 돼서 이 지점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좌표를 설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섹션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추가를 할 때는 옵션 뒤에다가 섹션이라고 적으면 이 GUI 요소를 기준으로 섹션을 추가를 하는 거고, 만약에 GUI 요소 5번을 생성을 하면서 섹션을 추가를 했다면 이 GUI 요소 5번의 시작 좌표가 섹션의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이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고 나면은 이 지점이 XS, YS 좌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4번을 생성할 때까지는 이 지점이 XS, YS라면 5번을 생성하고 나서는 이 지점이 XS, YS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지점을 XS, YS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 지점을 기준으로 GUI 6번을 추가를 할 수 있겠죠. 이걸 예로 보여드리려고 이제 스크립트를 수정을 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GUI 요소 5번을 추가를 하면서 섹션이라고 적었어요. 아까는 GUI 요소 6번을 생성을 할 때 5번의 좌표를 참고를 하기 위해서 XP, YP에다가 좌표를 더해서 적었는데, 섹션 좌표를 기준으로 80, 75만큼 뒤에다가 생성이 되게 해도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섹션의 기준점이 GUI 요소 5번의 시작점이 된 거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선 여기 섹션을 추가를 하기 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준점이 여기라고 했으니까 GUI 요소 6번이 여기를 기준으로 생성이 돼야겠죠. 실행을 해보면은 GUI 요소 6번이 여기 있던 게 이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만큼의 차이만큼 왼쪽으로 당겨진 거예요. Y축으로는 4픽셀 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T는 안 나는데 X 좌표는 T가 많이 나죠. 여기 이만큼이 벌어져 있는 거니까. 이걸 끄고 이제 GUI 요소 5번을 섹션 시작점으로 만들면 아까와 똑같은 GUI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XP, YP로 했을 때랑 똑같이 만들어졌죠. 네. 이렇게 이 화면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예로 보여드렸는데, 여기 표에서 보여드린 내용의 의미만 잘 파악을 하시면은 금방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XY 좌표를 다 입력을 할 때는 일일이 다 계산을 해줬어야 됐는데, 이런 상대적 좌표를 이용을 하면은 조금 더 간편하게 GUI를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GUI 요소들의 좌표 설정하는 방법들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룹박스라는 건데, 그룹박스라는 걸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룹박스는 GUI 요소들을 묶어서 표시할 때 사용되는 요소이고요. 보여주는 용도 외에는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이해와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이거는 제가 제작을 해서 배포하는 프로그램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 파라미터 스파이라는 프로그램 다들 아시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키다운, 키업이라는 이제 주제로 묶어놨어요. 여기 얇은 선이 보이실 텐데 이게 그룹박스입니다. 이 그룹박스 안에 있는 이런 요소들은 키다운에 포함되는 요소들이라는 거를 쉽게 인지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 그래서 그룹박스는 익혀두시면은 GUI 꾸미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용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고요. 그냥 GUI 요소 하나만 추가만 해주시면 됩니다. GUI add 그룹박스라고 적으시고 좌표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여기 제목을 이름 적는 부분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이 화면의 스크립트입니다. 일부러 제가 따로 이걸 만들어 봤어요. 앞에서 배운 좌표를 설정하는 걸 활용을 해서 만든 거고, 스크립트를 보시면은 우선 그룹박스의 높이를 R 옵션을 사용을 해서 만들었고요. GUI 요소들을 그룹박스 좌표를 기준으로 세팅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여기 텍스트 에디트 체크박스의 스크립트가 완전 똑같아요. 그런데 기준이 되는 좌표가 각각 이제 그룹 1에 해당하는 그룹박스, 그룹 2에 해당하는 그룹박스이기 때문에 따로 좌표를 지정해주지 않고 똑같은 스크립트를 적어도 여기 위에 있는 줄은 그룹 1 그룹박스에 맞춰서 세팅이 되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건 그룹 2 그룹박스에 맞춰서 세팅이 됩니다. 이렇게 좀 좌표 설정을 간편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스크립트를 이제 보여드리면은 여기 작성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실행해보면은 예로 보여드린 것처럼 그룹을 나눠서 그 박스 안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룹 박스 좌표를 상대적으로 이용을 하실 때는 이제 XP에다가 10만큼 더 하시고 YP에다가 25만큼 더 하시면은 적절하게 띄워서 GUI를 만드실 수가 있고, 아까 배운 거 하나를 또 추가적으로 한번 해보면은 그룹 2 그룹 박스를
새로운 섹션의 기준점으로 만들고 이제 그 밑에 오는 거를 섹션 좌표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을 해서 본인이 좌표를 설정하기 편한 방법을 찾으시면 되는 거고, 기존에 실습에서 다뤘던 GUI 요소들 같은 경우는 직접 지정을 해줘도 그렇게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강의에서 배운 그룹박스 같은 경우는 직접 해보니까 이렇게 상대 좌표를 가지고 설정을 해주는 게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오토아키로 프로그램의 GUI를 만들 때 이제 상대 좌표들을 좀 자주 활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